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집을 잃거나 생명을 잃었고 또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되고 산사태로 인해 땅도 사람도 동물도 강도 고통을 당한 날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만 재난의 대비나 안전대응은 인간의 몫이기도 한데요. 재해가 인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늘 아쉬운 재난안전 대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신 재난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생계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잠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초대한 손님을 모시기 전에 광고를 듣고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우리 손가락수를 밀고 있죠. 여름이면 더더욱 많이 찾게 될 안산의 명소이자 섬인 대부도에 있는 맛집 광고인데요. 제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아유,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232 032-881-1232 우리도 데려가요. 네, 어떠셨는지 저희 단원 FM이 야심차게 지금 광고 수주를 해가지고 밀고 있는 건데요. 여름이면 안산의 대부도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죠. 맛집 광고였습니다. 꼭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운 여름날 잠도 안 올 때는 역시 또 해변가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대부도 특히 안산의 명소죠. 많은 분들이 여름이 되면 더 많이 놀러 오시잖아요. 지금 집에서 더워서 잠도 안 온다 이러시는 분들 한번 가까운 대부도로 놀러 오시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10cm의 이수연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듣고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초대 손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밤은 원래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오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전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기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 하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alone? Alone.
갈수록 더 반짝여 그대 두 눈 꼭 감고 기다리지 말고 나랑 놀아요 딱히 재밌을 건 없지만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길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라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하나 둘씩 잠이 드나요 우리만 알고 있듯이 아니길 바라지만 역시 내일도 오늘처럼 Are you alone 우린 매일 연락해야 해 이 밤은 점점 더 우리에게 차갑고 주눅들게 하는데 어떻게든 우린 서로 안아줘야 해 조금 더 귀찮게 굴어도 돼 가깝게 볼 순 없어도 Are you still alone 네,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룬 밤. 아유, 발음도 잘 안 되네.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피처링의 이수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이 노래 처음 들었어요. 정계현 선생님이 네. 지금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는데 추천하신 곡인데 네, 좋네요. 되게 네, 만나보겠습니다. 정계현 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계현입니다. 네, 뭐 저희 단원 FM에 뭘 진행했었죠? 금요일에 저녁에 진행했었던 상상 놀이터를 맡아서 했었고요. 네, 네, 거기서 DJ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 장래를 위해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 네. 전계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좋은 곡 많이 틀어주셔가지고 제가 네. 허혜경도 만나고 막 그래서 그쵸. 주구장창 틀고 있습니다. 이주도의 안산에서. 그래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네. 예, 너무 좋잖아요. 네네. 네. 저도 뜻밖의 발견이었어요. 네. 정말 아쉽네요. 못 보고 있으니까, 못 듣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정계 네. 선생님이 또 주시는 그 특유의 네네. 젊은 그 기운. 진행자로서 주는 네네. 기운도 있지만 네. 선곡이 또, 네.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희한테. 네, 제가 진짜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가사들도 다 좋고. 예. 그래서 알아주시는 것도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소개만 할까요?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소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로 해도 되고 아니면 뒤에 더 이야기에서 더 나눠봐도 될 것 같고요. 뭐 소속이 단원 FM으로 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건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네네. 이분이 아주 하는 게 많고 네. 궁금한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고. 네네.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네네. 이야기를 네. 하나씩 풀어보면서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DJ로 네네. 어디를 가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잠시 쉬겠습니다 이랬을 때 너무 아쉬웠던 1인으로서 네네.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네. 이렇게 쉬시는 걸까 물어봤더니 예. 여행을 가실 예정이다라고 그쵸. 했고 여행 네. 가기 전에 잠시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떠난다라고 네네. 하셨어요.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디로 가셨어요? 네. 네. 가장 근래에 다녀온 여행은 네. 이제 저기 북유럽에 있는 네. 핀란드랑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였고요. 두 군데예요? 핀란드만이 아니었네요. 그쵸. 네. 예. 보통 근데 핀란드 여행 갈 때 네. 에스토니아도 엮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럼 인접 국가인가요? 예, 인접 국가고 배만 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넘어가듯이 뭐 이런 여권 검사나 비자 검사 없이 예. 그냥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보통 그렇게도 엮어서 간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럼 유럽은 기본적으로 네. 한국인은 이제 비자 면제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비자 없이 네, 갈 제가 수 뭐 있는? 네, 네. 비자 신청 안 했던 거 보면은 네, 네. 없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핀란드와 에스파니아. 저는 또 핀란드만 갔는 줄 알고 네네. 되게 부럽다. 정경 선생님 오면 꼭 물어봐야지. 아, 네. 네,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핀란드를? 그놈의 영화죠. 카모메 식당. 네네네네. 제가 아주 그냥 수없이 돌려보는 예. 일본 영화인데요. 네. 사실 그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네. 항상 그 영화를 보거든요. 네. 그 영화의 좀 어느 부분이 전 다 마음-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그 네. 영화 자체에 이제 나오는 중년 여성들이 제 나이 또래 여성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여성들이 다 삶의 한 부분이 네네. 어딘가 네. 되게 막 힘들잖아요. 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도 있고 네. 또 혼자 여행 왔는데 네. 그냥 온 여자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여자는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려가지고 네. 그냥 들렸는데 또 네. 오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젊은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많은 네. 중년의 여성에게는 왠지 네네. 핀란드가 평화의 도시인 것만 같고 네네. 그렇게 보이는 영화죠 사실. 네. 실제로 평화로웠고요. 예. 네. 조용하고. 네. 근데 또 동시에 되게 심심했기 때문에. 네. 그 선입견일 수 있지만 뭐 네. 젊은 친구들한테는 네. 뭐 굳이 권하고 싶지 않은? 왜냐면은 네. 심심하거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심심해서 이탈리아 같은 데 넘어가서 논다 유럽 친구들은 네. 그니까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거리들이 가까우니까. 네네. 그럼 그래도 이제 제가 카모메 식당이 그 카모메가 비둘기라는 뜻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핀란드 비둘기가 막 이렇게 근데 어떠세요? 가서 실제로 못 봤죠? 네. 관심이 없었죠. 갈매기예요? 갈매기? 비둘기? 갈매기?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예, 네. 갈매기인가요? 바닷가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도, 네. 일본어가 짧아서. 그렇군요. 네. 갈매기였던 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예. 하여튼, 네. 그, 핀란드라는 그 곳이 이제 북유럽이다 보니까. 네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인들. 네네. 네. 또 이런 그쪽의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좀 성향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번 여행에서 또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서양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북유럽은 또 북유럽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고 네. 미국인들이야 제가 듣기로는 그냥 네. 만나서 되게 밝게 인사하고 이렇다고 했는데 네. 북유럽은 어찌 보면은 그런 유럽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처럼 뭐 처음 만난 사람하고 그렇게 쉽게 인사를 나누지도 않고 그래요? 네, 어찌 보면 좀 차갑게 보이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같은 서양인으로 묶어버리지 않게 되는 좀 시각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어쨌든 우리가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짧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예.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는 거죠. 그쵸. 네, 저는 이제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네네. 이제 북유럽 드라마 막 시리즈 엄청 판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영화 보면 막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요. 막 네. 화려한 사람들만 등장하는데 네, 다 밝게 인사하고 개방적이고. 근데 뭐 속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네, 이제 핀란드 쪽은 네. 뭔가 무겁고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네네. 예, 진지하고 내 네. 출연진들의 미모가 네.
뛰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남자들도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네. 내추럴 하더라고요. 네, 뭐 네. 메이크업도 막 세게 안 하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쩜 이렇게 내추럴하지? 으, 와, 네. 배우가 저렇게 생겨도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찌 보면 또 좋은 뜻이기도 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럼요. 일반 사람들한테 뭔가 그럼요. 그런 아이돌 예. 같은 환상을 안 심어주니까요. 그렇죠. 성형이 필요 없고 네네. 연기로서 도전한다 뭐 이런 의미도 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그 내용이지. 그쵸. 뭐 외관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숙소에 있으면서 TV를 꼭 켜놨거든요. 네네. TV가 재밌잖아요. 네. 그 다른 나라 가서 보는 게 네. TV도 심심해요. 광고도 심심하고요. 예. 자극적인 게 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광고를 현혹하기 위한 막 네. 요란한 문구나 그런 것도 없고, 뭐 네. 모션이나 네네. 뭐 그런 게 과장 광고가 없나 봐요. 과장 있을 광고도 텐데. 네네. 뭐 잘 없는 거, 뭐 있겠지만. 설득적인가? 광고가 네. 좀 더 네. 논리적인가? 뭐 그런 걸로 승부를 보겠죠? 그리고 그리고 TV에서 계속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런 무한도전 같은 개념이 막 이런 한 게 아닌 것 같고, 네. 뭐 굳이 비유하자면 6시 내 고향 같은 그런 톤으로 쭉 전체적인 방송들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TV 보는 게 네. 근데 오히려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 집중해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편안했군요. 네. 네. 저희는 좀 많이 토크가 많고 시끄럽죠. 네네. 그런 편인데. 맞아. 네. 아, 이게 또 그런 성향이 다름이 있네요. 네네. 저는 주로 극장을 많이 가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 가면. 아, 네네. 극장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고 사람들은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그 언어가 제가 전혀 모르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게 궁금해서 네네. 터키 갔을 때도 터키 네. 극장 가고 미국 갔을 때도 미국에 이제 어. 하버 항에 있는 이제 그런 극장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분은 뭐 연극을 보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예, 이제 하여튼 그 극장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네. 연인들은 어떻게 아, 즐기는지 네네. 뭐 좀 사람을 볼 수 있는 공간이랄까. 네, 또 가족들은 또 어떻게 네. 관람을 하고 네, 있나. 네. 근데 예. 이스탄불에서 극장 갔는데 네. 제가 인도 영화를 이제 꽤 많이 보는 편인데 네. 그 중간에 춤추고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왜 네네. 춤을 추지? 이야기하다가 막 네네. 이랬는데 또 중간에 쉬어요. 아, 네. 네, 그런데 터키 가서 이제 심지어 그거는 터키에서 만든 영화도 아니고 네. 미국 영화였나 막 이랬어요. 네네. 근데 클라이막스를 막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네. 쉬어요? 예,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 팍 켜지고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이러면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쉬면서 팝콘도 사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쉰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간 광고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영화를 보는지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여행하실 때 그런 테마를 하나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으실 것 같네요.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까모메 식당 보면 네. 북유럽 스타일 아주 정말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주방이. 네네. 요즘은 웬만한 한국 카페들이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 예. 그럼 어때요? 정말 좀 보셨어요? 건축이나 뭐 이런 카페 뭐 이런 데 가면 네. 딱 그런 기분인가요? 근데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딱 까모메 식당 느낌. 그냥 심플하고 네, 심플하고. 요란한 장식 없이. 네네. 네. 그렇군요. 핀란드 교양에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좀 풀어봐 주세요. 사진 보니까 막 레트로 사진처럼 찍고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네네. 어떠세요? 제가 에스토니아랑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오히려 에스토니아가 좀 뭐랄까 새로운 발견이었달까? 예. 되게 흥미로운 나라였거든요. 네네. 에스토니아가. 네. 뭐 핀란드는 좀 예상했던 네. 대로 아름다웠고 평화로웠고 좋았고요. 네. 근데 에스토니아도 이제 수도 탈린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네. 옛날 중세 유럽 그런 풍의 그런 거리들을 그대로 보존을 해놓은 건지 어떻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걷는 것도 되게 신선한 것들이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가 에스토니아가 더 길어요. 핀란드는 비교적 근래에 좀 만들어진 그런 국가 같고, 네, 에스토니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뭐 소련의 지배에 있었나? 아무튼 그렇게 그런 시련을 겪던 시절도 있고, 네.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또 음식 부분인데 네. 핀란드 음식들은 보통 그냥 유럽 음식 같은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 네. 그냥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감자 요리, 생선 요리, 예, 아주- 수프, 네. 네, 네.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짜고. 네. 에스토니아에서는 그래도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나 이런 특색 있는 요리들이 아. 신선했고 향신료를 많이 쓰나요? 향신료는 안 쓰는데도? 안 쓰는데도 그냥 새로운 맛이었고 어.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시가지 같은 옛날 그 네. 중세 시대 시가지가 네네. 남아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스탄불을 사실 너무 사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앙카라처럼 뭐 수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 옛날에 깔렸던 돌 예예예. 그대로 돌로 이제 네. 마차들이 다녔던 길이 예예.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네. 가옥을 거기는 이스탄불은 고칠 때 그런 그 술탄 마음의 거리 뭐 이런 데는 정말 그 마음대로 못 고치나 봐요. 막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어렵고 네네. 내부를 뭐 보강하고 하는 건 가능해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보존을 그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거리는 모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거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모스크 뭐 우리가 알만한 소피아라든지 뭐 여러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완전히 홀딱 반했거든요. 이스탄불 다니면서. 터키가 그 옛날에 문화적이나 뭐 군사적으로도 되게 번영했던 곳 맞죠? 제국의 시대가 있었죠. 네네. 유럽을 지배하기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워낙에 그런 건축물이 이제 너무 이렇게 멋있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북유럽도 가면은 크로아티아나 뭐 이런 곳이 그렇더라고요. 네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은데 네. 북유럽이잖아요. 거기는 네네. 에스토니아는 네. 그런데도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상상을 해보자면 네네. 그 옛날 뭐 이렇게 이탈리아나 뭐 이런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유럽의 성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네. 사진 좀 많이 찍으셨어요? 네, 많이 찍어놨어요. 풍경 사진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네. 네. 사람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 저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거의 오지랖 수준이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거기도 친절한가요? 뭐. 네, 친절하고 네. 네. 그 에스토니아 친구 말로는 네. 거기서는 뭐 사기나 이런 게 좀 적은 편이고 사람들의 심성 자체가 그게 이걸 꼭 말해야겠어요. 핀란드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저희 보통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카드를 꼭 싸서 카드를 찍잖아요. 태그를. 근데 거기는 이제 그냥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냥 국민들의 개인의 양심에 그냥 맡겨요. 검사를 안 해요. 티켓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런 뭔가 문화적 선진적인 느낌이 많이 났고 뭐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그냥 가만히 제가 이렇게 도로가에 서서 이제 차들 보고 있을 때 그냥 전 그런 걸 좀 봤거든요. 남자 드라이버, 여자 드라이버가 몇 명씩 얼마나 비율로 지나가나 해보면은 거의 5대5 비율로 지나다니는 것도 보기 좋았고 그리고 이제 유모차 같은 거 끌고 이제 트램 같은 거 올라탈 때 턱이 거의 없이 그냥 트램이랑 버스 정류장이랑 평평해서 바로 그냥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아무래도 그런 분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편하다라는 거랑 반증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뭐 어쨌든 휠체어나 같은 원리니까 그런 어쨌든 사람 인구 밀도 자체가 적으니까 되게 편안한 느낌. 서로 간섭도 잘 없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엄청 존중하는 것 같던가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본에서 도쿄에 내렸는데 제가 가야 호텔을 못 찾았어요. 저희 식구들이. 네네.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있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막 이렇게 호텔 여기 어디냐, 막 영어 못한다고 자기들 막 그러면서 모르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이탈리아 사람이 듣더니 갑자기 자기도 그 호텔에 있다며 같이 걷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걸어서 그 호텔에 도착했는데 보통은 뭐 거기서 끝나잖아요. 네, 자기의 여행 스케줄을 공유하면서 프린터물을 주면서 야 이거 내가 뽑아놓은 도쿄 여행 가고 싶은 리스트인데 너도 한번 해봐라. 나 여기서 어디까지 해봤다 이러면서 주는 거에서 이 정도까지의 오지랖이라고.
근데 가는 내내도 그냥 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말 붙이고 누구랑 왔냐, 어떻게 왔냐, 너희들은 뭐냐, 네. 가족이냐, 뭐 온갖 거 다 물어보면서 그래서 네. 남편은 뒤에서 애들 데리고 오고 저랑 그 친구랑 대답해주고. 계속 네. 계속 남잔데 계속 네. 얘기하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탈리아 사람이 오지랖은 거의 대한민국을 능가한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 또 다르네요. 같은 네. 유럽이라고 해도.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약간 제네바에서 그런 거 느낀 적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트램을 타려면 네. 이제 카드를 여행자 지시되는 호텔에 묵었어가지고 네네. 그 이비스 호텔에서 이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검사할 줄 알고 네. 엄청 했는데 아무도 검사하는 사람 없고 그니까요. 뭐 계속 이제 일주일을 그렇게 다닌 거예요. 저희가 유엔에 갔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한 건 다 인권 변호사하고 막 활동가들이니까 네네. 야 여기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버스 카드 검사를 안 해? 막 이랬는데 네. 그러다가 불신 검문이 있대요. 아, 네네. 어느 날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네. 없었다. 네.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평화로운 것 같지만 네. 없다가 걸리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핀란드도 네네. 그럴 거예요. 예. 자율에 맡기지만 네네. 언젠가 갑자기 검문했을 때 한 방에 훅 없었다. 그렇죠. 아. 크게 한 방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유럽이 그런 게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KTX도 못지 않아요. KTX 그러네요. 타보시면 예. 우리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누가 자기 자리 아닌데 앉아 있잖아요. 그럼 네. 가끔 왜 그 남성분이 지나가다가 네. 막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아, 그런데 네네네. 자기 자리 아닌데 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익산 갔다 올 때도 네. 어떤 여자분이 자기 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히 가다가 네. 지적당했거든요. 그래서 표 보여주니까 나중에 손님 오시면 딴 데로 옮기세요. 이렇게 얘기. 아. 원래 자리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네. 거기가 좋으셨나 봐요. 그분은. 그럼 모르겠어요. 왜 거기 앉았는지. 네. 뭐 착각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KTX도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오고 가면서 한 번도 검사 자기 자리에 앉기만 하면 네네. 예, 검사 안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 사실은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신뢰가 기반이 되는 사회인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그쵸. 같은 경험을 하셨구나. 네네. 제네바에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뭐 어디다 찍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에서 이제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음식이 맛있다는 기준이 이제 약간 한국적인 어떤 그 매콤함과 짠맛과 단맛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음식에 대한 도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원래 음식에 대한 도전이 네. 근데 한국적인 건 아니었던 네, 한국적인 거죠. 맛은 또 아니었고요. 뭔가 크림 소스 기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먹었던 게 그 맛이 새로우면서도 맛있었고요. 그 야채 같이 나오는 샐러드 같은 것도 한국에서 못 먹어본 야채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탈리아 음식은 이제 전 세계적이어서 왜 뭐 네. 파스타 이런 네네. 이탈리아 네.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에스파냐 음식은 네. 뭐가 진짜 이렇게 네. 알아줄 만한 음식이다 막 이런 게 느껴지셨어요? 어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건 또 아닌데 그냥 뭔가 전통적인 음식이 좀 있는 느낌? 전통적인. 네, 근데 뭐 이렇게 필살기 같이 유명할 만한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에스파냐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가요? 거의 제가 이번에 북유럽 갔을 때 한국인이랑 대화를 그냥 아예 안 했다고 봐야죠. 코로나 여파 후여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당시에 여행객들은 굉장히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비인기 국가들이잖아요. 북유럽이나 이런 데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들에서 한국어를 제가 여행 중에 거의 못 썼어요. 입이 말라버릴 정도로. 네. 그럼 궁금하네요. 게스트하우스 비싸지 않나요? 비쌌죠. 물가가 굉장할 텐데. 네, 핀란드 진짜 비싸요. 핀란드 네. 제네바에서 저는 햄버거 하나에 거의 2만 원 가까이 되는 그니까요. 거죠. 정말 제가 진짜 이거를 먹어야 네.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나중에 여행 후반기에 가면은 2만 원 정도면 가격 괜찮네.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네. 정말 그 인권 활동가들이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비싼데 네.
주로 이민자들이 하는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시리아 사람들이 하거나 터키 사람들이 하는데 양이 네네.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네. 2개 시킬 걸 1개 시켜서 나눠 네. 먹고 오, 정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보통 그거 음. 추천하시더라고요, 다들. 어디 물가 비싼 나라 갔을 때는 그 이민자들이 세운 가게 네. 가서 특히 밥 시리아, 먹으라고. 뭐 터키, 뭐 네. 그 뭐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연 가게가 많았는데 제네바에 네, 네. 확실히 양도 많고 네. 저렴하고 네. 먹을만하고 또 익숙한 맛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워낙 뭐 커리 이 정도 많이 먹으니까 네네. 아랍 음식 많이 먹으니까 이제 네. 익숙했는데 그 뭐랄까 중국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네네. 첫날 도착해가지고 네. 밥이 너무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네. 진짜 사람은 몇 안 되는데 몇십만 원 나왔잖아요. 막 눈물을 먹으며 먹었잖아요. 네네. 진짜 비싸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후로 중국 식당은 안 가는 걸로 했죠. 아, 거기선 그래도 비싼 축에 속하나 보네요. 또 중국 음식이. 그건 모르겠는데 뭐 크게 잘 나온다는 네. 느낌은 없었는데 네. 무조건 비싸더라고요. 먹는 게. 그래서 네네. 저는 여기서 유럽에서 여행할 때 진짜 돈 조절 잘해야 되겠다 막 그런 네. 생각도 들었고 뭐 워낙에 저희 마지막에 이제 어떤 분이 크게 한턱 쏘셔가지고 높으신 분이 네네. 그 한국 식당 가서 오. 먹는데도 덜덜 떨리면서 네네. 눈치 보면서 네. 적당히 먹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먹는 게 너무 웃겼어요. 맛은 있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먹는 게 최고죠. 음. 저는 음식은 각 나라의 오리지널 음식을 먹어야 맛있다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다들 된장찌개가 그리웠던 참이고 네네. 뭐 그러잖아요. 끝날 즈음 되면 그쵸, 그쵸. 김치찌개 한번 먹어주고 싶고 뭐 네네. 이럴 때 먹는 거니까 뭐 네. 먹는 거죠. 음. 네. 하여튼 제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정계 선생님한테 정말 묻고 싶었던 게 네. 선생님이 생각보다 여행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쵸? 예, 예. 그래서 언제부터 여행을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부모님의 가족 여행이 아닌 네. 나만의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뭐 친구가 됐든 뭐 네. 누가 됐든. 이제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네. 저를 자꾸 뭐 이렇게 그 여행 같은 이런 도전을 자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일부러 던져놓는 느낌이죠. 예. 막 초등학생 멋있어요. 때 네, 안산에서 서울 가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세계 여행이랑 비슷했거든요. 외국 여행이랑. 두려움이 네. 컸죠. 그때 당시 이제 교통카드 이런 태그 개념도 잘 모르던 때라. 네네. 근데 이제 너 한번 친구들 데리고 너가 갔다 와봐라 해가지고 툭 그냥 던져놓으시고 해서 제가 친구들 나름 인솔해서 막 다녀오고 이랬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막 겁도 없고 도전도 잘 즐기고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제 네. 어머니의 이제 이런 케어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제가 제 본 모습은 오히려 좀 겁도 많고 도전을 좀 주저하고 이런 애라는 걸 조금씩 깨달았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 또 사람이 자꾸 도전을 해야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 성장을 하고 싶으니까 자꾸 제가 두려워하는 거를 이제 도전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일환으로서 이제 그때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보통 이제 청소년기 때는 보통 다 단체로 다녀요. 친구들하고 다니고 혼자 그쵸. 다니면은 무서우니까. 무섭고 또 좀 제가 보기엔 문화적 특성상 좀 왕따 같아 보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혼자 다니면 근데 좀 또 같이 다니면 재밌죠. 네, 같이 다니면 또 재밌죠.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 여행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국내 여행부터 시작했죠. 네,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셨어요? 네, 예, 막 시도는 계속 해봤어요. 네, 여유가 그리 많이 없어서 많이는 못 다녔는데 네. 국내 여행 이제 그때부터 막 혼자서 다니고 좀 익숙해졌다 싶을 때는 이제 자전거 타고 국내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어찌 보면 좀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계획해서 뭔가를 짝짝짝짝 해나가는 거는 자신도 있고 잘할 수 있는데 그래요. 뭔가 이렇게 사건이 갑자기 닥쳤을 때나 네. 임기응변이 필요할 때 네. 이때는 제가 좀 부족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혼자 여행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네, 자전거 바퀴가 터져버린다든지 그쵸.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버린다든지 그쵸. 그때 이제 제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뭔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있는 성격보다 네. 여행을 통해서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네.
업그레이드 해 그쵸. 나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의 그 네. MBTI 성격도 바꿔지는 거죠. 네네. 바꿔지고. 전 되게 즉흥적이거든요. 네네. 어느 날 갑자기 떠날까? 네. 그래 가지. 이렇게 네. 해서 가거나 네. 그리고 가려고는 날짜만 계획하고 비행기 예약만 계획하지 네. 거기 가서 뭐 할 거야를 계획을 잘 안 세우거든요. 네네. 저는 가면 또 여행 가서 돌아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네. 그냥 일단 자자. 잠은 잘 오시나요? 네, 해외 엄청 가시면? 잘 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네. 한국에 있을 때 일과 육아와 아, 남편으로부터 겪게 되는 여러 그 피로감. 피로감이 네. 여행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네, 제가 네. 케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에 이게 네. 풀어지나 봐요. 그래서 어, 일단 숙소에서 막 딥이 자요. 네네. 그래서 한참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네. 이제 슬슬 나와요. 그럼 네. 시원해지잖아요. 네, 네. 이제 발리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슬슬 걷다가 네. 카페 가서 차나 한 잔 마실까 정신 차릴 겸 이래가지고 네. 커피 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막 돌아다니던 같이 갔던 친구들이 네. 야, 어디서 모여 밥 먹고 놀게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거기를 슬렁슬렁 가요. 그래서 먹으면서 네. 밴드 공연 보면서 네. 막 즐기다 오죠. 오, 그리고 이제 밤에 제일 좋을 때가 네. 막 별이 막 엄청 보이는 바닷가에서 이제 예. 호텔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리조트들이 다 바닷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객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에 이제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때만큼은 이제 맥주 하나와 바닷가 있어요? 그쵸 어. 친구랑 같이 예. 그 음악을 또 들으면서 네. 둘이 소근소근 막 얘기하다가 네. 보내는 그 시간 너무 좋은 거예요. 딱 힐링 네, 테마로 저는 가시네요. 아마 늙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마 20대였다면 네. 저는 20대는 무서워서 아예 잘 못 나갔던 거예요. 몸도 약했거든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20대 때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몸도 약해서 어디 가는 게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긴 뚝심과 네네. 강함이 네. 이제 뭐 어딜 내 던져놔도 이제 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줬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의 치열함이 그 있잖아요. 사는 게. 근데 이제 거기 가서는 있는 동안 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굳이 거기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쉬는 여행 그리고 음.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여행을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가게랑 단골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책 사서 뭐 가끔은 영어로 된 책이지만 네네. 내가 여기 그 나라의 작가가 쓴 영어로 된 책도 많이 사왔거든요. 근데 그 책들 읽으면서 발견하고 와 재밌다. 내 관심 분야에 여기도 있었네. 네. 사람들이 막 네.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알게 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좋은데요? 네. 그다음 청년내 이제 그렇게 네. 자전거 타고 국내 여행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찌 보면 결실이 될 수 있는 게 네. 지금 제가 내년 초에 이제 네. 워킹 홀리데이 네.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호주로 가서 네. 제가 적응을 잘 한다면 일단 최소 1년을 살면서 일할 계획이에요. 이미 이제 된 네. 거죠? 네, 비자는 비자가 나왔어요. 네, 워킹 발급 받았고 홀리데이로. 네. 아마 내년 2월 출국인데요.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여행의 연장선인 거죠. 네. 네. 제가 노동과 여행을 동시에 하는. 그쵸.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제가 살아보고 일하려고 하는 거는 좀 어쨌든 제가 지금껏은 이제 동양 문화, 한국 문화에서 네. 지금껏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정반대 문화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뭐 굳이 제 생각은 뭐 한국 문화에서 어느 부분이 좀 좋았고 어느 네. 부분이 나빴나 또 외국에선 또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나빴나 네. 인간의 좀 비교해보고 인간의 좀 보편적인 특성은 과연 무엇이었던 건가 이런 저만의 철학적인 좀 거의 생각들이 뭐 인류학적 마인드인데. 예. 맞아요. 거의 필드에 뭐 네. 가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계시는데 예. 사실은 몸으로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더더구나 노동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예. 또 이제 아시아인이 예. 가서 어떤 차별을 받을지 아 맞아요. 두렵진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네. 핀란드, 에스토니아 갔던 이유 중에 하나에도 네.
그게 있어요. 그냥 인종차별 미리 예방접종 맞아보려고. 근데 생각보다 네. 경험이 겪었어요. 겪었어요? 네. 뭐라고 신선하다. 하던가요? 그 에스토니아 갔을 때 네. 제가 그때 에스토니아에서도 이제 시골 마을 쪽을 갔었어요. 네. 근데 뭐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인으로서 시골을 가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인종이 나타난 거잖아요. 출현한 네, 거잖아요. 네, 네, 거기 이제 갔는데 하필 또 제가 다니는 길목에 네. 이제 중고등학생 남자애들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하필. 어느 나라나 네네. 그런 흔히 나올 반응이 예상되네요. 네네. 네. 네. 이거 뭔가 각이다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딱 지나가는데 딱 네. 뭐라고 하던가요? 칭칭총이었죠. 네. 보편적인. 역시 네.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대표적 발언이죠. 칭칭총이었죠. 차이나라고 물어보진 않던가요? 네. 근데 좀 소극적인 그런 친구였는지 아. 그냥 칭칭총 들릴 듯 말 듯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제 옆에 에스토니아 친구들 2명이 같이 걷고 있었는데 같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바로 가서 되갚아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해주더라고요. 그래 되게 고맙긴 했는데 제 마음 한켠으로는 물론 예상은 했지만 뭔가 좀 기분이 묘했어요. 그죠. 내가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런 혐오적인 표현을 쓰고 뭐 더 심하다면 갑자기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맞아요. 그게 생각이 좀 뭐랄까 좀 슬프고 좀 충격받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최근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있었어요? 중학생들이 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네. 오토바이 족 같은 친구들이었나 봐요. 네네. 방글라데시 친구들 네. 세워가지고 폭행하고 네네. 돈 뺏고 막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한다고 네네. 협박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음.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는 적어도 그런 일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게요. 원래 그런 네, 그렇게까지 스타일 아니었는데. 네,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뉴스 보도가 되니까 사실은 그런 일을 겪었지만 사실 미등록 체류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자기가 추방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아는 국제결혼 커플이지만 한 분은 방글라데시 한국인 혼혈이고 한 분은 방글라데시 출신이셨는데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네. 코로나 때 네. 이제 코로나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네네. 경계와 두려움 내지는 네.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많은데 네네. 그분들은 편의점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 이제 너 코로나 이런 식으로 아무 연관성도 그러니까 없는데 결국 발원지는 네, 저희 그래서 중국이나 중국 네.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이게 재판까지 갔어요. 네네. 명예훼손과 네. 여러 가지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긴 했지만 네. 슬프죠. 사실은 이걸 재판까지 가져가야 할 만큼 네. 그 친구들이 먼저 사과하고 알았을 때 네. 당신들 왜 그렇게 했냐 네. 죄송하다 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면 끝날 일인데 네네. 또 한국인 기세 등등으로 이제 아니라고 부인하고 막 하다가 이제 이게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지사지 되신 거잖아요. 내가 한국인으로 주류로서 살아갈 때 불편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네. 사회적 소수자가 갑자기 어느 날 돼버린 거죠. 저도 이제 예비 외국인 노동자니까요. 네. 거기 핀란드에서는 그래도 그런 자각은 없었잖아요. 내가 노동자이고보다 여행자라는 네. 관념이 더 있었을 텐데 네네. 이제 호주 가면 네. 일터에서는 정말 이제 이주 겪을 수 노동자잖아요. 있겠죠. 네네. 충분히 겪을 수 있겠죠. 그런 관련한 얘기 저는 이주민 영화제 때 제가 봤거든요. 청년들이 가서 정말 이주 노동자처럼 여기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처럼 살고 있어가지고 네네. 내가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네. 제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주 노동자예요. 사과 막 따고. 밥그릇도 이상한 데다가 막 밥을 넣어가지고 먹고 네. 있고 네네. 막 임금 떼어가지고 네네. 무슨 딸기 농장인가요? 어디서 일했는데 임금을 네네. 안 줘가지고 이 백인이 네네. 그래갖고 막 힘들어하는 거 그다음에 네. 불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점수를 또 받아야 그 다음 어디로 또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고. 근데 그 사업장 이동하기 전에 무조건 워킹홀리데이 때 농장에서 일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연장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더 오래 살고 싶으면은 기준 그런 걸 채워야 되거든요. 기간을. 네. 근데 그런 게 보통 농공장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은 더 연장하고 싶던 분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점수를 따려 그러면 네. 그렇게 농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네. 아마 농업 인력이 부족한 탓이겠죠. 예. 한국도 지금 커터를 이제 농업 쪽으로 주로 열어놓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뭐 농사를 잘 질 것만 같은 베트남, 네팔 분들을 네. 주로 농업으로 열어놔서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 네. 농업으로 오게 만드는 예. 그런 커터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조업으로 오는 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네. 거기는 포화 상태니까 이제 네. 농업 쪽이 더 이제 오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음. 그래서 원래는 제조업 가고 싶었다 이런 이제 농업 인력이 지금 한국도 상당히 모자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 경험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또 인생에 만들지 네네. 네, 참 궁금하네요. 원래 그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 있으시다고 안 했나요? 아,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무슨 요즘 그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아마 진행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뭐야 가서 진짜 그 중국인 농장에서 네. 일하는 모습 나왔는데 네네. 저희 딸이 보고서 그 연예인들이 이제 뭐 같이 아파트에 자고 네. 근데 일하러 가서 거의 한국 사람 만나서 또 하고 네.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기도 하고 막 네. 이러니까 저런데 영어가 어떻게 느냐. 네네. 워킹 홀리데이 가면 지들끼리 있다가 그냥 오는 거니 영어 늘 기회가 없겠다. 막 네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 어때요? 그런 생각도 사실 영어 배우기에는 워킹 홀리데이가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 그쵸. 제 친구들도 나는 한국인들이랑 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갔는데 아쉽게도 지금 한국인들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맞아. 영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좀 출국 일정을 미루고 영어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웬만해서는 어쨌든 한국인들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가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 네.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 뭘 읽을 줄도 알고, 그쵸. 그쵸? 뭘 계약서를 싸우려면은 제대로 말이나 좀 그러니까요.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캄보디아 노동자들 한국말 하는 친구와 네. 하지 못하는 친구 사이에는 엄청난 협상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장님에게 불만을 제기, 물론 쫓겨날 수도 있죠. 네네. 이거 한국말 잘해서 너무 따지다 보면 이제 또 네네.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은 말을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나한테 유리한 지점이 있으니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네. 그렇군요. 아유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정겨현 씨 이거 워킹홀리데이 보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걱정은 되지만 내가 네. 보내는 것도 아니니까 네. 네. 그러면 얘기가 많이 길어졌었는데요. 저희가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와서 또 나머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꼭 나보다 더 행복해져. Yeah.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에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낸 먼 훗날의 모습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네, 시간이 없어서 음악을 끝까지 못 들었는데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이고요. 영화 만추에 나왔던 OST이기도 합니다. 아, 제가 만추 정말 현빈 가슴 떨리게 봤던 기억도 나고, 아니, 둘 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잖아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근데 이민자이고 국적은 다른 그 사람들의 사랑 얘기인데, 네. 둘 다 뭐 그렇게 엄청난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한 사람은 감옥에서 출소하고 또 한 사람은 거의 사기꾼처럼 살고 있는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네네. 남자로 나오거든요. 현빈이. 네. 근데 이제 안 봤는데 소스가 되게 흥미롭네요. 네. 네. 근데 잠깐 우연히 만난 그 사이지만 그리고 계속 만날 수 없는 사이지만 그 왜 짧은 기간 안에 네. 정말 여윤을 주는 어. 보고 나서 막 이렇게 가슴이 찌릿찌릿한 막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단기 이민자일 수도 있지만 네. 워킹홀리데이로 떠나시는 정겨현 씨가 그래도 내가 여행 좀 해봤다라는 입장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팁 좀 주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여행을 잘할 수 있을지. 아, 예. 뭐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팁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안 해보셨던 거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되게 활동적이셨던 분은 억지로라도 안 활동적이게 한번 여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되게 조용하셨던 분이면은 가서 또 왁자지껄하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하면은 자기 지평이 좀 더 넓어지니까요. 네, 그게 그냥 뭐 저만의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많은 청년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돈이 없어 여행을 못 간다. 네. 돈이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죠. 우리 정겨현 씨는 네. 부모님 돈 타서 안 가잖아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알바 열심히 해서 이제 가긴 하는데요. 네. 아니 제가 이제 호주로 갈 거를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뭔가 이런 급여가 아무래도 낮은 게 느껴져요, 한국에서. 아, 그쵸. 진짜 열심히 일해도 알바해서는 돈 벌기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여행하고 싶어도 넉넉하게 여행하지 못해요, 사실. 젊을 때는 좀 네.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어. 럭셔리는 저처럼 나이 먹은 뭐 그렇다면 또. 예, 저는 그래서 네. 게스트하우스 배낭여행은 네. 무릎 튼튼할 때, 네네. 다리 힘 좋을 때, 네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도 부끄럽지 않은 나이일 때 네네. 해봐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네. 노숙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저 노숙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네. 온몸이 아파요. 그럴 때는 네. 좀 좋은 곳에 숙소. 네네. 저는 잠자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네. 한 40쯤 넘으면 네. 좋은 곳에서 자꾸 좋은 음식 먹으면서 네. 휴식이 필요한 나이인 것 같고 네네. 20대는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걷고 예, 물집도 생겨보고 뭐 네네.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20대를 겪고 나서 네. 뒤를 돌아보니 양분이 또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맞아요. 지냈던 게. 늙어서 배낭여행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비참해서 못하죠. 순례길 가시는 분들 좀 봤는데. 네, 저는 절대 못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벌써 진단받고 주사를 또 맞아서 겨우 회복시켜서 지금 걷는 형편이라.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저의 기질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고 몸을 단련시키는 걸 좋아했더라면 네네. 아무래도 이제 덜 아팠을 것인데 네네. 이제 누워 있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여행 가서도 책 들고 앉아 있는 사람이 네네. 전혀 할 수 없는 여행인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남의 여행만 제 페북에 이제 음. 있어요. 그런 네네. 여행자들 네네. 올라오는. 네.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보면서 다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감탄만 하죠. 대리만족 같은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산티아고 길을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 제가 네. 읽으면서 저같이 네. 차로 다니는 여행객을 무시하고 아. 하찮게 보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서 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사실 정견 선생님 나와서 핀란드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싶었는데 네. 한 번만으로는 부족한데 네네. 아직 그 뭔가 한국에 가시기 전에 시간이 더 있으시면 네네. 또 더 얘기를 다른 여행 네네. 네, 앞에 얘기했듯이 돈 없이 했던 여행 예, 뭐 예. 그런 얘기도 한번 풀어봐 주시면 네네. 또 여행 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네.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또, 좋죠. 예, 간접 경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주에 안 사는 젊은 청년 여행가인 정규현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단원 FM이 진짜 정규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진행을 다시 맡아주실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워킹홀리데이도 내년 2월에 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1, 2년은 못 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희 단원 FM 언제나 오픈 스튜디오인 거 아시죠? 네, 나오셔서 꼭 단원 FM에서 워킹홀리데이 경험과 또 본인의 그런 인생 여행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그램에서 또 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주의 안산 정혜실이었고요. 한 주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참 건강이 최고인 것 같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강조하게 되는데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또 안테나를 좀 세우려고 후원도 열심히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 더보기란에 보시고 일시 후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88.7MHz 그리고 887명의 사람들이 10,000원씩만 내시면 887만 원이 모입니다. 함께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예, 저희 마지막으로 김민석 아주 이분의 멜로망스 김민석의 취중 고백을 하도 자주 들어서 제가 지금 정말 모든 여성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나 할 정도의 노래인데 역시나 우리 또 정견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정말로 몰랐니 가끔 전화해 장난치듯 주말엔 뭐 할 거냐며 너의 관심